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마흔 윤진만 찬 박찬주 기자입니다. K리그 2라운드 역시 많이들 관심 속에 아주 성황리에 재미있게 치러졌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이슈로 좀 덮이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로 덮이기엔 너무나 많은 볼거리가 풍성한 그러니까요. 그런 2라운드였죠. 이변도 많았고, 이변도 네, 재밌는 경기도 많았고요. 네. 이제 벌써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빠르다. 아, 빨라요. 볼만찬 프리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떤 점을 보고 나면 재밌을지 저희 나름대로 그 포인트를 짚어봤으니까요. 보시고 3라운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22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서울전인데요. 시즌 첫 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에 열리는 불금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죠. 지난 라운드 이제 포항은 대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내용 괜찮았고요. 부산과의 개막전에서 보여준 이 짜임새 있는 경기 이어졌는데 팔로세비치의 골로 앞서 나가다가 에드가한테 동점골을 맞으면서 무승부. 뭐 포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요. 서울은 이제 광주를 꺾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묻혔다는 거죠. 네, 리얼 한찬이 변화를 주겠다는 이 최용수 감독의 승부수가 아주 멋지게 맞아떨어졌었어요. 네. 아드리아노, 한찬이, 한승규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좋아졌고요. 네. 수비 역시 이제 김남춘이 부상에서 잘 돌아와서 안정감 있었고요. 서울은 나름 이제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포항 서울전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역시 키는 허리인 것 같아요. 허리. 네. 그러니까 서울이 첫 경기랑 비교해서 이제 좋아졌던 게 바로 이제 허리 쪽 기동력이었거든요. 최용수 감독도 이제 강조했던 게 젊은 선수들로 바꾸면서 맞아. 많이 뛰는 축구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중앙이 살아나니까 측면도 좋아졌고요. 예, 확실히 한승규랑 한찬이가 좋더라고요. 한디오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승규는 이제 최용수 감독이 다들 아시겠지만 전부터 원했던 선수였어요.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했었는데 안 됐었는데 이게 서울의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주로 내려와서 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박주영 뭐 이런 선수들이. 근데 아드리아노는 전진하니까 사실 이 투톱 두면서 이 갭이 좀 있었는데 한승규가 이제 그 빡투빡으로 이어지는 그 간격을 잘 메워줬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스마르야 이제 뭐 서울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고. 네. 포항은 이제 최영준, 오닐, 팔로세비치. 이 가운데 라인이 너무 좋아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울산이랑 다시 하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 명 라인이 좋은데 오늘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단 데뷔전을 치렀으니까 더 잘할 것 같고요. 아, 태클이 좋더라고요, 오늘. 내부 평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번에 대박 용병 뽑았다. 이런 식의 내부 평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포항이 이제 중원을 잘 장악해서 서서히 경기 지배력을 넓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한승규, 한찬이, 오스마르, 최영준, 오닐, 팔로세비치. 아, 재밌겠네. 요 세 명의 허리 대결이 이 시합을 결정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 매치업 한번 꼽아주시죠. 뭐 방금 드렸던 이 중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대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류첸코와 춘디치, 김남치. 춘디치는 네. 진짜 잘해요. 아, 근데 왜 그 한국 선수 이름 뒤에 외국 선수 붙이잖아요. 근데 춘은 왜 춘디치고 춘디난드도 있고 뭐 많은데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춘디치가. 아, 근데 실력도 좋아. 진짜 좋아요. 네. 네. 올 시즌 3백을 쓰는 서울이 이제 좌우에 이제 김주성이랑 황현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가운데를 딱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바로 춘디치, 김남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첫 경기 때 이 서울이 역전패를 당한 게 맞아요. 공교롭게도 김남춘이 부상으로 나간 이유였어요. 전반 막바지에 그렇죠. 네, 나갔죠. 그러니까 이번 지난 경기는 복귀하고 또 무실점 경기를 했고요. 포항이 이제 좀 허리를 두텁게 하긴 하지만 이제 공격은 빠르게 나가는 스타일인데 일루첸코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일루첸코가 훈이 뜻백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공중볼을 굉장히 잘하는데 측면에서 이제 벌릴 때 혼자서 버텨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그때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춘디치랑 계속해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 이 매치업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일루첸코 좀 경기를 보면서 좀 주목을 하는데 일루첸코 혼자 샷을 잡잖아요. 그럼 약간 이 분데스리가 같아요. 외모도 그렇지만 맞아요. 심판한테 어필하는 게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간지 있죠. 네, 맞아요. 저희 한번 예측 한번 가볼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포항. 포항이 서울에 강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짜임새는 여전히 포항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서울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중원 저도 공감을 해서 접전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접전이랑 무승부? 그렇죠. 네, 슬쩍 알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돼. 정확하게 찝어야지. 2대1도 접전이거든, 사실. 네. 안 돼요, 무승부. 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23일 오후 4시 반이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인천전. 2라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은 우승 후보 울산 상대로 2골을 앞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기는 줄 알았어. 후반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2대3 역전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한 번도 못 이겼네요. 무승부도 네, 없구나. 무승부도 없습니다. 지금 예. 후반 막판에 실점을 계속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뭐 체력 훈련이 잘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구에 이어서 성남과도 0대0 무승부. 그냥 0-0으로 컨셉을 정한 것 같습니다. 골도 없지만 실점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승점을 쌓고 있지만 승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결 주요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일단은 두 팀에서 그 절대적인 존재감 자랑하는 두 공격수의 폼 회복이 절실합니다. 네, 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이 있죠. 타가트. 근데 타가트가 뭐 호주 대표팀이 코로나로 취소되고 맞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뭐 이적설도 있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시즌 초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울산전도 사실 지지 않을 수 있는 경기인데 1대1 찬스를 놓쳤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작년과는 좀 다리 날카로움이 좀 떨어졌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는 결장했지만 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86분을 뛰었어요. 그래서 슈팅도 3개 날리면서 조금 나은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무고사 하면 시즌 초반부터 터지는 골이 필요한데 무고사가 이날 살아나야 인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고사도 자가격리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네. 네, 자가격리 더비네요. 두 팀 모두 다 지금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이다 보니까 또 3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골차 싸움일 것 같은데 두 선수 중에 누가 컨디션이 좀 더 좋냐로 갈릴 것 같아요. 볼만차 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세요. 저는 무승부. 제일 쉬운 예측이다. 아니요. 수원 공격이 인천 수비를 뚫기 어려운데 네. 인천은 아예 골 넣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0대요. 또 이런데. 네. 공감합니다. 영의 행진. 저는 전술적 거리두기 할 것 같아요. 서로 멀찍이서 그냥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멀리서 그냥 서로 바라보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점잖은 매치가 되겠네요. 네. 세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네. 23일 오후 4시 반이죠.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이 강원과 성남이 경기를 펼칩니다. 네, 뭐 2라운드 한번 돌아봐 주시죠. 강원이 상주에 0대1로 패했어요. 사실 좀 충격. 네. 이변에 가까운 경기였는데 사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수볼은 그대로 유지는 됐었다. 하지만 넣을 때 넣지 못하면서 상대 역습에 무너졌고 그러니까 다들 우려했던 강원이 라인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뒷공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 개막전에서 광주의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전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0대0. 일단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김남일호가 초반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김남일 감독 표정은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공격 작업에서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약간 눈에 힘을 주는. 레이저. 네, 근데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에 힘 주면 더 무서워요. 뭐 이번 맞대가 어떤 부분을 볼지 좀 얘기해 주시죠. 병수볼과 빠다볼의 대결. 근데 아직 빠다볼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예. 병수볼에 아무래도 그래서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서울전에서 이 병수볼의 장점이 딱 보였다면 상주전에서는 약점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리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장단이 극명하면 안 돼요. 이 중간으로 쭉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수 감독이 이 상주전이 드러난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법을 이제 좀 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지만 강원이 이제 골대도 맞췄고 네.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찬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아쉬웠는데 이건 사실 뭐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만약 결정력이 잘 됐다 그럼 또 다득점 승리를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네.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빠다볼이 애매하다고는 했지만 아주 공격적인 축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두 경기 무실점이에요. 물론 상대가 강한 팀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김동준, 인채민 없이 어쨌든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수볼이 빠다볼의 수비에 좀 고전할 경우 예,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병수볼에 대한 좋았던 평가가 조금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거든요. 네, 뭐 임채민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한 선수인데 이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러네요. 네, 팀의 취업도 임채민으로. 저는 임채민. 임채민. 임채민 양동현이에요. 양동현.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병수볼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에도 뒷공간 맞는 거에 대해서 취약했었는데 그래서 임채민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뒤는 맞지 말자. 자, 네가 잘하니까 이 스피드도 있잖아요, 임채민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 지난 경기는 좀
무리하게 올라가다 좀 털린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채민이 얼마만큼 뒤에서 잘 버텨주느냐 그게 강원이 공격까지 이어지는 바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공격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제 임채민이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다. 이 강원 전술의 키라고 보는데 하필이면은 성남의 지금 가장 발끝이 뜨거운 공격수 양동현이 있습니다. 예. 양동현은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력은 무시 못해요. 와, 물론 지난 경기도 넣지 못했지만 개막전 골 보세요. 다 예측했어요. 그냥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딱 타이밍 빼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임채민이 이 성남의 역습에 고전을 하면 의외로 또 강원이 고전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두 매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픽은 뭐 접전을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강원. 왜냐면 성남 수비가 무실점이긴 하지만 강팀의 검증이 안 됐어요. 맞아요. 1, 2라운드 대진운이 좀 괜찮았던 편이었죠. 저도 강원. 일단 성남 공격, 뭐 양동현 얘기하셨지만 좀 못 믿어요. 인천 상대로 유효시즌 하나도 없었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게 말하는 바가 큰 것 같고 뭐 약간 전술적으로도 강원이 뒤통수를 때릴 정도의 그런 역습, 그런 스피드 이런 게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강원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일 오후 7시 같은 시간 이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와 광주가 만납니다. 네. 네, 2라운드 리뷰. 일단 개막전 울산전 대패 아쉬움도 있고 상주 같은 경우 2라운드 대어를 잡았습니다. 오, 예. 네, 2대0으로 강원을 잡았는데요. 그 라인을 끌어올린 강원의 뒷공간 잘 이용했어요. 그리고 문선민을 후반에 투입하면서 어떤 에너지, 스피드를 좀 불어넣는 펩테완. 네, 그 정확하게 먹혀들었죠. 네, 그리고 지금 자신감이 한껏 오른 상태에서 광주를 만나는데 반면에 광주 자신감을 좀 바닥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진훈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개막전 성남전 패배가 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랑 서울에 2연패를 하면서 K리그 1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펠리페가 안 통하는 느낌이에요. 뭐 고립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이번 라운드 뭘 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펠리페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 외국인 선수가 없잖아요, 상주가. 그렇죠. 네, 그래서 펠리페와 같이 떡대형 그 외국인 공격수를 상주 수비수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그렇죠. 있을지. 네. 그리고 그 펩테안이라고 불리는 김태환 감독도 1차전이나 2차전 좀 약간 전술의 변화를 좀 줬어요.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네,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비적인 광주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되고 박진섭 감독 역시 아마 1, 2라운드 그 전술적 변화가 가장 큰 팀이 광주였어요. 포백, 뭐 3백, 선수 구성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3차전에 또 어떤 조합을 나올지 감독의 어떤 지략 대결도 볼만합니다. 양복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보만 죽어도 안 보낸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키매치업 보겠습니다. 권경원과 펠리페. 아까 말씀하셨던 떡대 공격수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 일단 권경원이 뭐 몸으로 부딪히고 부셔주는 그런 수비수는 아닌데 일단 뭐 영리하게 플레이도 하지만 그 역할을 이제 김진영한테 맡기고 하지만 이제 수비 리딩을 그렇죠. 권경원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좀 잘해내고 있다고 보는데 펠리페 역시 광주에서는 펠리페가 터져야지 무조건 승점을 딸 수 있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에요. 네, 그런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뭔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 권경원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중국 무대 경험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뭐 톱티어 명경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펠레가 있죠. 거기 진짜 뭐 그렇지 않은 펠레도 있고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라치아노 펠레는 뚝배기의 끝이죠. 끝이 업그레이드 버전, 호환 그렇죠. 버전. 네. 얼마차 픽 보겠습니다. 저부터 갈까요? 네. 상주. 경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 이거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 접전도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광주 담당이라고 광주 담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객관적 전력은 이제 광주가 우세인데 그 서울전 0대1 패배가 주는 힌트가 좀 큰 것 같아요. 조직력이 아주 나쁘진 않고 일단 측면 윙어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나온다면 그래도 비별볼만 하지 않을까? 이번에 엄원상 뛸 수 있나요? 일단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훈련을.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팀을 상주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역습에 최적화된 문선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자, 일요일 날 두 우승 후보들이 나옵니다. 네, 자, 빅매치. 입사일 오후 4시 반이죠. 전주 월드 경기장에서 전북과 대구 경기합니다. 2라운드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북 같은 경우 2017 시즌 이후 처음으로 개막 이후 2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에요. 네. 못할 때는 잘할 때는 연승 못했는데 네. 별로니까 또 연승하고. 그게 이제 DNA라고 전북이 신기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었는데 전북이 그걸 해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지 않고 있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인천과 포항을 상대로 연속해서 무승부, 좀 공격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세징야의 부활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개막전에서도 뭐 마하지한테 묶인 줄 알았더니 2라운드 보니까 폼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안드레 감독 같은 브라질 출신의 안드레 감독이 떠나서인지 아니면 시즌 원래 브라질 선수들이 여름에 터지잖아요. 그래서 시즌 아직은 봄이니까 더워도. 맞아요. 예, 그래서 5월이어서 아직은 좀 폼이 덜 올라오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예. 네. 조광래 대표가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징야가 어떻게 터지느냐.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전북 원정에서 활약했던 게 세징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세징야가 터져줘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키매치업 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 보고 있는데 김대원과 한겨원. 왜냐면 이 두 선수가 공격 옵션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선수는 아니에요. 각 팀에서. 맞아요. 그렇지만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전술적으로 오히려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핵심이에요. 네. 두 선수 뭐 측면에 있지만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고 특히 한겨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전 어시스트, 결승골 어시스트 하는 등 최근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선수 주목해볼만 하고 쿠니모토와 치바사 두 일본인 미드필더가 맞대결 하는데 쿠니모토가 보여줬죠. 부산전에서 내가 나서면 팀 분위기 확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네. 쿠니모토는 브라질 용병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죠. 탈압박, 가끔씩 이상한 플레이 하긴 하지만 탈압박과 뭔가 파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치바사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좀 이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떻게 충돌할지 그것도 지켜볼만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골만차 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저 무승부. 무승부. 오. 저는 네. 대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역습 축구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이제 그걸 좀 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그걸 간파하더라도 원래 스타일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대구가 조금 더 노려볼 여지가 좀 분명히 있다. 전북이 아직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최근 전북 원정 두 경기에서 지지 않고 1승 1무를 거두면서 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긴 한데 그래도 1, 2차전 경기력이 안 좋은 만큼 3차전 때까지는 뭔가 수정 보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라이스 감독이 욕을 먹는다고 해도 3-3번인데 그죠? 근데 김보경 쿠니모토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의 승리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런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14일 오후 7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과 부산 만납니다. 네, 2라운드 좀 간략 리뷰 해주시죠. 울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원이 진짜 쥐어짜면서 2대0으로 앞섰는데 네.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승부차에서 약하다는 그 평가를 한 번에 뒤집었고요. 김동훈 감독도 이날은 지략이 굉장히 빛났었습니다. 예. 부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을 상대로 좋은 경기 펼쳤지만 막판 이제 결승골을 내주면서 1대1로 졌는데요. 승부수를 띄웠어요, 사실. 맞아요, 부산이 맞아요. 이 경기를 이겨서 한번 올라가보자 했는데 역시 전북이 강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주목할 점 뭐가 있을까요? 스코어는 3대2였지만 내용은 울산이 사실 월등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울산은 자기 축구 했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 네. 근데 수원이 어쨌든 두 골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은 그냥 계속해서 이런 축구를 할 텐데 결국 부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조덕재 감독이 사실 전북전에서는 약간 공격 축구를 했지만 네. 울산전에서는 그렇게 맞불을 놓기는 쉽지 않아요. 울산은 지금 축구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강민수는 그나마 괜찮은데 윤석영 도스톤백이 기대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산의 대응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할 선수 누구 있을까요? 주니오 대 이동준을 하겠습니다. 이동준. 네, 둘이 매치업을 하진 않겠지만 네. 주니오 뭐 지금 뭐 2경기 연속 멀티골 최고의. 네. 사실 주니오가 사실 운동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 역습 축구에서는 물론 골은 많이 넣었지만 100%라고는 좀 보기 어려웠는데 네. 지금 이제 패싱 게임을 하다 보니까 주니어의 기술과 센스가 완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주니어가 하기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저는 무대가 마련됐다.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결정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이동준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김병호가 더 볼을 많이 잡아요.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K1. 그렇기 때문에 이동준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나마 희망을 살리면 이동준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전 이동준한테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야, 데이비슨 또는 김태환과 맞대결해서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데. 네, 지난 시즌 MVP예요. 그래도 네. 해줘야죠 이동준이. 야, K리그2 자존심 살렸으면 좋겠어요. 펠리페든 이동준이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약간 좀 벽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네, 볼만차 픽 한번 해보시죠. 무조건 울산. 울산. 몇 골 차냐가 관건입니다. 몇 골 차예요? 좀 두세 골 날 것 같아요. 두세 골. 그렇죠. 뭐 비슷합니다. 부산이라 뭐 모를까 울산 울산 원정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니어 컨디션도 좋고 일단 부상자도 딱히 없고 이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숨가쁘게 네. K리그 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재미있는 축구와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 그만. 그러니까 그런 이슈 없이 축구 온전히 축구 얘기만 다음 라운드 리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K리그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